네, 청년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이 느끼기에 일단 거주할 집이 있고 나서 그때 내가 문화를 즐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청년을 위한 거주 공간을 꿈꾸고 세우는 쉐어어스 썬넷 건축사 사무소의 현승원 대표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쉐어스라는 프로젝트로 청년 주거 및 복합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썬랩 건축사 사무소의 현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쉐어어스 그냥 뭐 말만 들으면 네. 우리 나누자 뭐 네, 이런 네, 건데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쉐어 블랭크 어스라고 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그 브랜드명이고요. 네. 쉐어스는 지금 신림동 고시촌에서 청년 1인 가구들을 위한 주거 및 커뮤니티 복합 공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고시원, 기존에 있던 고시원을 리모델링해서 서울시와 민간 협력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회주택이자 공유주택입니다. 네. 뭐 일단 뭐 작지만 편안하고 함께 서서 충분하고 혼자라서 외롭지 않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던데 네. 각 공간에 대한 특징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 자체는 사실 이제 고시원이라는 그 청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아주 열악한 주거 공간이라는 것들을 테마로 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고시원이라는 게 사실 아주 작은 공간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공간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면적을 늘리진 않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 공간을 늘리다 보면은 결국엔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죠.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 공간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서 같이 쓰는 공간을 만들고 그 같이 쓰는 공간들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들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공유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고 네. 그 공간들을 유닛이라고 저희가 설정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 유닛들을 지금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고르는 맛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큰 집 뭐 그런 단순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쓰는 것도 거실을 같이 쓰는 집도 있고요. 네. 화장실만 같이 쓰는 집도 있고 뭐 집 주방을 같이 쓰는 자체들이 다 다르라는 거죠. 네, 건물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종류의 집들이 있다고 보시면 진짜 됩니다. 건물 하나에?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유닛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이 한 20명 정도가 한 건물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 한 대여섯 개 유닛이 있어 그게 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에 쉽게 이해하시기로는 쉐어하우스들이 모여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쉐어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제 공유주택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유하는 공간들을 임의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 같이 쓸 만한 공간들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임의로 구성을 해놓고서 그거를 사용자 입장에 맞게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 공유 공간들 같이 쓰는 공간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여기서 저 질문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유닛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바꾸고 싶으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오늘도 사실 현장 방문이 잡혀 있는데 총 9개 유닛이 있어서 다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방문 때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는 사실 이제 건축가들이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집단인데 이 공간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 고시원이라는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고시원이라는 특성의 그 공유주택이라는 특성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는 어떤 1인 가구의 주거 문화나 주거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자, 다르게 변화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 됐네요. 어쨌거나.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게 정책 사업으로 좀 전환이 돼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신림동 고시촌에 4개소 정도 운영하고 지금 충무로에 1개 정도 지금 확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청년이라는 설정 자체가 저희가 뭐 어떤 특별한 청년을 대상화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주로 이용하는 청년이 뭐 직종으로 얘기하면 다양하고요. 대학생도 있고 고시생도 있고 그냥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직군으로 나누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들의 상황들이 사실은 뭐 공부하다가
취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취업하다가 이제 다시 공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우리가 이제 주변 상황만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들의 니즈, 그들이 살아가려는 방식에 맞춰서 공간들도 구성해 보자라는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뭐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같이 공유하고 싶은 뭐 청년들이 네네. 피드백을 했을 것도 같아요. 네네.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한 두 가지 케이스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저희 주택에 살다가 네. 사실은 이제 뭐 시험 준비를 하러 들어왔었는데 저희 이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좀 알게 돼서 이 지역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네. 지역 활동하다가 여기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비영리 기관에서 이제 업무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한 3년 정도 살다가 지금은 이 직장이 좀 멀어져 가지고 이제 퇴실을 하셨고 또 한 네. 가지 케이스는 저희 사실 가장 목표 의미에 맞게 살다 가신 분인데 시험 공부를 하다가 정말 잘 붙어서 한 1년 반, 2년 정도 계시다가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네. 나가서 이제 나가시는 딱 한마디가 정말 잘 살다가 잘 지내다가 좋게 나갑니다라고 해서 그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게 사실은 떠나기 위한 동네예요. 좋은 시험이나 공부를 하러 들어와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떠나기 위한 동네인데 네.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집을 항상 구하러 다니거나 네네. 이러면 집주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던 사람 잘 돼갖고 나갔잖아.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괜히 또 그렇게 잘 돼갖고 나간 분 네. 이어서 살면 네. 더 좋을 것 같은.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러면 안 되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네. 청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더 살기 좋은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표로 일한다라고 하셨던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적으로 조금 뭐 어떻게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 얘기 살짝 해보실까요? 네, 사실 뭐 이 운영하는 게 쉽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자본이 있어서 뭐 작업들을 시작했던 게 아니었고 단순히 처음에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원을 좀 새로운 대안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라서 사실 수익이 나길 기대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생기고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 돌파구는 결국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좀 만들어서 그 규모를 가지고 진행하는 작업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결국엔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자산화 방식을 좀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나 건물 다 사버리면 되는. 그렇죠. 네. 진짜 돈이 있어야지 또 사죠. 네네. 그죠.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모델 하우스처럼 해서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다 대표님만 찾으면 또 그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샘플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들을 이제 선호하는 성향들이 생긴다면 다른 집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룸이나 고시원들 말고도 좀 다른 유형의 집들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청년들의 삶이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은 같이 협력해서 하고자 했던 부분들도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주체가 사업 시작 자체가 사회주택이라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보조를 일부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인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고 사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무래도 공공에서의 지원이라는 게 이제 세금을 쓰다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공공에서 당연히 취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좀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산을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좀 지원 정책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유 공간 공유 공간 사업에 있어서 뭐 여러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중복된 성격의 사업들도 있잖아요. 뭐 그 같이 이제 중복하는 성격의 사업을 공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유공간 사업이라는데 공유공간이라는 사업 자체에 그걸 운영하는 사업 주체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없어요, 사실은. 다 그 공간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공간을 만들고 사실은 그 비용이 사용자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공유공간이라는 특성이 지역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거점 공간인데
그 거점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뀌어요, 계속해서.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업들에서 혜택을 얻는 사람들은 결국 지역 주민 이제 사람들인 사용자들인 거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중복해서 공간에 투여되고 사업자한테 간다는 건 사실 좀 왜곡된 시선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활동으로 좀 풀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튼 뭐 그 공유주택 공유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네네. 생각하는 건 대표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첫 번째는 운영하는 주체의 사실은 의도겠죠. 적극성과 그 네. 운영 주체가 그 공유 공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그런 이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잘 기획해서 운영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사용자들의 책임 부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네. 공유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 그 프로그램이나 이게 다 서비스 형태가 돼버리면 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막 쓰고 네, 막.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유 공간들을 사실을 잘 쓰려는 그 주인 의식을 갖는 책임들이 필요해요. 자기 공간이라는 사실 의식이 좀 네. 필요하고 그런 문화가 사실 조성되기까지 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정책적으로 네네.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사실 이게 이제 관악이니까 네네, 이제 그럼요. 관악에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면 뭐 재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네네. 이제 관악에 이런 공유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로 좀 그 지속 가능한 거점 공간을 네. 만드는데 좀 일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재정 지원이든 계속 좀 똑똑 두드리면 열리실 것 그렇죠. 같기는 한데. 토지 건물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사실 그러한 공간에 대한 그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서 지원할 방안들을 좀 같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혹시 그런 얘기들을 이게 많이 할 기회가 있었나요? 예, 지금도 저도 이제 뭐 구에 뭐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네. 그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기본은 근데 사실 첫 단추가 처음부터 막 이제 지원이라는 큰 단위로 진행될 수는 네.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사용자들의 그런 공간을 알리는 처음의 시작은 공간들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 플랫폼 같은 정책이라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꼭 이제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저희 사실 목표는 저희는 이제 사실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 모델, 주거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모델이 되려면 사실은 민간 시장에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지원하는 주택, 공공에서 지원하는 주택이라는 그런 딱지보다는 실제로 민간 시장에서 청년들이 우리가 혼자 살 때 네. 혹은 청년이 되었을 때 살만한 집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다른 여타 지역에도 다양한 형태로 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그런 공간들 자체가 있는 게 든든할 것 같거든요. 그냥 고시원에만 들어가면은 문 딱 닫고 거기에서 안에서 진짜 일평남짓한 데서 막 살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런 데서 이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나 뭐 살 계획이신 분들, 우리 청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그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일단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럼요. 그 잘못이라고 굳이 한다면 직접적으로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집이 만들어지게 놔둔 어떤 상황들, 네. 어떤 정책적이나 어떤 구조적인 상황들이 문제라고 사실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좀 다양한 목소리 내주시고 또 다양한 뭐 요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진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멋진 대표님으로 더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쉐어스 썬랩 건축사 사무소 현승원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